안녕하세요, 여러분. 수기입니다. 혹시 나에게서 입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고민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신가요?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 중 약 65%는 입냄새 때문에 고민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전에 치과의생사로 근무할 때도 입냄새로 고민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진짜 왜 구취가 나는지 원인도 모르겠고, 거기다가 보통 구취는 자신이 혼자 맡기가 힘든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구취 때문에 방문한 환자분들은 입냄새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특히 직업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경우라면 더 신경이 쓰이는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입냄새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입냄새 원인과 입냄새 없애는 확실한 방법까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알아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건강을 챙겨가세요. 가끔 구독하시면 돈이 나가는 줄 아는 분이 계신데 저희 채널 구독 시 무료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활 건강 정보는 수기TV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세요. 보통 입냄새가 난다고 하면 뭔가 나에게 이상이 있나 문제가 있나 생각을 해보시게 될 텐데요. 그런데 사실 입냄새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날 수 있어요. 왜 우리 남에게서 나는 입냄새 맡고 얼굴을 찡그린 경험 솔직하게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아무리 예쁘고 멋진 외모라도 입을 열자마자 그 이미지를 다 깎아먹게 되는 거죠. 또 입냄새를 풍게 되는 사람을 매번 만나게 된다면 정말 고역이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주변 사람들이 입에서 냄새난다라고 말해주기는 쉽지 않아요. 생활 속에서 만나는 분에게 냄새가 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저만 해도 솔직히 그냥 넘기지 그걸 얘기로 꺼낸다는 건 쉽지가 않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입에서 나는 냄새는 참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냄새는 주변 사람들은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을 피하고 싶게 만들어요.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입냄새가 더 심해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입이 마르기 때문이에요. 구강 건조증은 노년층 50%에서 앓을 정도로 흔한 질병인데요. 나이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침 분비가 줄어들면서 숨을 쉴 때나 말을 할 때 심한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치석과 혀에 백태가 꼈을 때, 잇몸 질환이 있을 때도 입냄새가 나게 돼요. 또한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입냄새가 심하게 나는데요. 평소 양치질을 잘하는데도 입냄새가 난다면 질병이 있는지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해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병인 축농증, 의장병, 당뇨병, 신장질환 같은 병이 있어도 고약한 입냄새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다이어트도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이어트 할 때는 입냄새에 각별하게 주의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약물 복용에 의해서도 입에서 냄새가 날 수 있는데요. 아니, 약을 먹는 건 우리 몸이 좋아지게 만드는 건데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항우울제나 항히스타민제, 고혈압약 이런 병원약을 처방받고 있는 사람 중 75%가 입안이 건조해지고 냄새가 나는 부작용을 경험한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목동이라고 불리는 편도결석이 있을 때도 고약한 입냄새가 나는데요. 편도선염이 있는 사람에게 많이 생기고 목에 뭔가 걸린 느낌이 들면서 간질거려요. 침을 뱉거나 양치할 때 쌀알 크기 노란 알갱이가 빠져나오신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노란 알갱이를 임의로 면봉 등으로 제거하게 되면 편도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가급적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입에서 심하게 나는 악취를 어떻게 해야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화학 성분이 없는 천연 자연식품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아마 이걸 들어보시면 이거 지금 1분 내로 준비해서 할 수 있겠는데 생각하실 겁니다. 바로 소금물로 가글을 하는 건데요. 소금은 소염작용과 살균 효과가 매우 뛰어나고 염증을 잘 억제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소금물로 가글을 하면 좋다라는 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입냄새의 원인 중 한 가지가 혀에 끼는 백태 때문인데요. 소금이 이 백태를 제거해 주는데 효과가 있어요. 입안에 살고 있는 해로운 박테리아를 사멸시켜 주어 입냄새를 제거해 줘요. 입이 끈적끈적하고 텁텁한 것을 해소시켜 주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입냄새의 원인은 물론이고 입속 염증까지 모두 제거해 주는 것이죠. 저 역시 잇몸이 붓기가 있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소금물로 양치를 하는데요. 며칠 소금물로 양치를 하면 아프던 잇몸 통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소금물 가글로 잇몸도 튼튼해지고 시린 이의 증상도
점점 가라앉게 돼요. 소금물로 가글을 하게 되면 감기, 특히 목감기 증상에 매우 좋아요. 소금물은 코나 목에 있는 세균 박테리아를 없애주고 목에 생긴 염증도 제거해주기 때문이죠. 감기에 걸리면 편도가 붓게 되는데 소금이 편도의 붓기를 완화해줍니다. 감기가 걸리려고 할 때 소금물로 가글 해주면 감기를 예방하는 효과도 볼 수 있어요. 감기가 심해지고 목 상태가 안 좋으면 가래가 생기게 되는데요. 소금물 가글을 해주면 가래를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소금물이 가래를 삭히고 소금물을 뱉을 때 가래 성분도 같이 빠져나오기 때문이죠. 목에 생긴 가래를 빼려면 입속에서만 오글오글 해서는 안 되고요. 목을 뒤로 젖혀 목 깊숙한 곳까지 소금물이 닿게 가글해 주어야 해요. 목까지 가글을 하시면 인후통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소금물을 만들어서 가글을 하면 치과에서 소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가글 횟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 주무시기 전에 한 번, 이렇게 하루 2번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금물로 가글을 하면 구강 건강에 도움이 돼요. 잠을 자는 동안에는 침 분비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구강 환경도 건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침은 세균 번식을 막아주지만 건조할 경우 세균이 쉽게 증식하여 구강 질환의 위험도 높아지는데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입안에는 유해균이 엄청 많은 상태가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 드시는 게 몸에 좋다는 걸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문제는 바로 물 한 잔을 드셔버리면 밤 동안 입안에 증식한 유해균을 몸속으로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반드시 가글을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금물 양치가 귀찮다면 물로만 입안을 헹궈주세요. 매번 양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취침 전 가글이 제일 중요하니 취침 전에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소금도 그냥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금으로 인해 치아와 잇몸에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굵은 소금보다는 물에 잘 녹는 고운 입자의 소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정제된 깨끗한 소금을 쓰시고 꽃소금이나 고운 소금이 좋아요. 맛소금은 가급적 쓰시지 않으셔야 하는데요. 맛소금은 조미료가 들어있어서 양치용으로는 안 좋아요. 그래서 소금 가글 하실 때 정확한 소금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우리 입속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또 소금물로 가글을 할 땐 한 가지 고려하셔야 할 기준이 있는데요. 소금을 가글하기에 가장 안정적인 소금물의 농도는 식염수의 농도인 0.9%가 적당해요. 소금이 너무 많을 시 삼투압으로 구강 건조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금 농도 0.9%를 지켜야 해요. 그럼 어느 정도의 소금량을 녹여야 할까라고 생각하시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미지근한 물에 충분히 소금을 녹여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말아주세요. 물 200ml 정도에 소금은 티스푼 2분의 1 정도를 넣어 30초 동안 가글을 하시면 되는데요. 매번 소금물을 만드시는 게 귀찮으시면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생리식염수가 0.9% 염화나트륨 용액이거든요. 실제로 치과에서 구강 소독용으로 쓰기도 하고요. 아마 치과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소금 가글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는데요. 소금 가글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 하시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하루 최대 2회 이상 하는 것은 자제해 주세요. 가글을 너무 자주 하면 정상세균까지 파괴되면서 잇몸 질환이 더욱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팁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칫솔에도 세균이 많다고 해요. 매일 하루에 3번씩 사용하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요. 칫솔도 소금물에 담가두고 사용하면 미생물이나 이런 세균들도 번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양치 후에 소금물에 칫솔을 담가 두시고 소독을 해주시면 세균 억제에 효과가 좋답니다. 자, 오늘은 입냄새 원인과 입냄새 없애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입냄새를 없애려면 소금물 양치로 입속 건강을 지켜주시고 스케일링 및 정기적인 치과 검진으로 구강 건강을 관리해주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건강과 생활 고민에 대해서 도움되는 정보를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